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우리 엄마들 관계 항상 좀 힘드시죠? 쉬운 분 계신가요, 혹시? 엄마들 관계 나는 쉽다 하시는 분,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도 매우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예전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엄마들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들 간의 그런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굉장히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엄마들 관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그 짜증이 아이한테 가잖아요.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엄마들 모임을 나름 제 스스로는 원칙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끊고 살지는 못했어요. 끊고 살기는 싫었고요. 네. 지금 뭐 단호하게 저는 끊고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뵙고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주관,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끊을 용기가 없는 거죠. 꼭 끊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캐나다에 와 있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돌아가면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형성을 할 때 제가 썼던 방법, 어떻게 하나씩 조절을 했을까? 조절하는 방법, 나름, 네,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 하면요, 조절이 안 돼요. 1학년 들어가잖아요. 또 유치원, 7살, 1학년, 2학년, 요 정도 때는요, 이게 반 모임이 막 수시로 열려요. 엄마들 만남이 수시로 막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고 번개 열리고 계획해서 열리고 뭐 저녁에 만나고 낮에 만나고 점심 먹고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고 뭐 그 타이틀은 굉장히 다양한데 알고 보면 다 엄마들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 다 참여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뺐고요. 그렇다고 끊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썼던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다고 느꼈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엄마들을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만나잖아요. 보통. 좀 이르신 분들은 10시 정도에 만나시는데, 오전에. 이거는 이제 전업주부, 그러니까 집에 계신 엄마들 점심 모임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시 반, 11시쯤에 만나요. 그럼 만나서 차를 먼저 마시거나, 뭐 브런치를 먹거나, 밥을 먼저 먹죠. 그렇게 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커피를 또 마셔요. 네. 이제 그리고 만날 때는 커피 마실 시간까지 염두에 두고 아이들 학교가 좀 늦은 시간, 5교시 있는 날 만나게 됩니다. 혹은 6교시면 더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만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엄마들의 수다라는 게 끝이 없어요. 좋았건 나빴던 간에 누가 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애가 와야, 애가 학교가 끝나야만 끝나는 게 엄마들의 수다이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만나기 1분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후다닥 헤어져서 아이를 막 부랴부랴 데리러 가거나 아이랑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모임이 해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엄마들 모임 아시죠? 만나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수다가 한 서너 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영혼이 털립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즐거웠던 모임도 헤어지고 나잖아요. 그럼 정신이 멍해요. 저만 그랬나요? 저 굉장히 멍하더라고요. 순간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만나기까지 걸리는 그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대화가 다 좋지만은 않잖아요.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내 마음속에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어떤 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몸은 아이를 만났어요. 학교 갔다 온 아이를 만나서 안녕 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이 나는 거죠.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말을 뭐하러 했지? 으이그 하면서 이렇게 좀 의심스럽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후회되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감정의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해맑게 학교 갔다 와서 간식도 먹고 싶고 엄마랑 얘기하고 싶고 뭐 편안하게 좀 있고 싶은데 엄마가
마음이, 이 영혼이 아직 그 엄마들 모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었던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 혹은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잔상이 남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괜히 쓸데없이 아이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너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근데 왜 말 안 했어?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난데없이 애를 잡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체력이 쌩쌩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앉아있다 보면요. 이게 목이랑 막 등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진이 빠진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챙기다 보니까 내 에너지만큼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나는 이미 바닥으로 간 거예요. 나는 바닥에 있고 아이는 바라는 게 많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엄마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대접도 받고 싶고 해요. 근데 이미 나는 깔아앉았어요. 직장 갔다 와서 깔아앉은 게 아니라 엄마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셨는데 이미 바닥에 에너지를 보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어요. 일단 들어 눕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왔는데 나는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거 먹어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좀 쉬고 기운 차릴 시간이 그때부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왔는데 엄마는 뭐 더 아프게 누워 있고 약간 상황이 이상하죠. 근데 뭐라고 딱히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아이한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모임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런 생활에 끌려다니는 내가 싫었어요.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많을 때는 4번, 5번도 그런 모임이 수시로 생깁니다. 멤버가 다 같지가 않아요. 이쪽 멤버에서 나를 우연히 불러줬을 수도 있고요. 원래 우리 멤버였던 사람들의 모임이, 정기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아는 엄마가 여기 나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새롭게 친해진 엄마가 우리 오늘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만나기도 했죠. 네, 그렇다고 제가 인기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임에 엮이게 되는 게 우리 학부모들, 엄마들의 세계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마냥 거절하기도 그렇고, 마냥 다 나가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커피는 안 마시고 나올 때를 제가 조절을 했어요. 저 은행에 볼일 보러 가야 돼서 네, 갑니다. 혹은 집에 정수기 아줌마가 오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네,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몇 가지 핑곗거리들을 마련해두고, 거짓말이었죠. 근데 저는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일도 없지만 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영혼을 털릴래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레파토리를 만들어 놓고 점심을 먹은 후에 커피를 굳이 마시고 싶으면 따라가서 커피만 후딱 마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가 끝나는 시간보다 30분, 1시간 정도 미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좀 쉬면서 머릿속 생각도 정리하고 몸도 회복을 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엄마들이랑 앉아있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이번 주에 딱 예정된 미리부터 예정되었던 선약이 2건, 3건이 있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친한 언니가 나오라고 해도, 아무리 더 재밌어 보이는 모임이나 어떤 강의 같은 거 들을 일이 생겨도 가지 않았어요. 제 체력이 그게 한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많이 소진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점점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사람들 만나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최대 2번 정도. 정말 어쩔 수 없을 땐 3번 정도만. 나머지 시간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려고 했던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면서 저를 채우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 모임은 그렇게 조절을 많이 했고요. 저녁에 만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이들 다 떼놓고 아빠한테 맡기고 저녁에 만나요. 네, 저녁 모임은 저는 되게 즐겁게 잘 나갔어요. 일단 아이를 남편한테 맡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아이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아빠랑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에너지를 막 써도 되는 거예요. 힘을 굳이 비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모임에, 밥 모임에 나가서 막 치킨 먹고 이러잖아요. 네.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런 모임에 가서는 네, 좀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잠든 밤에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오랜만에 이제 밤에 외출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 만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렇게 했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동반해서 나가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한 거. 네, 이유는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의 노는 모습, 아이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가서 정말 이왕 나간 거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열심히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네, 엄마들 관계에 제가 이렇게 조절했었어요. 음, 지금 막 너무 많은 모임 혹은 너무 많은 관계들에 좀 피곤하시다면 요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의 관계가 영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어느 순간 변해버리는 게 또 우리 학부모 모임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다만 너무 이렇게 벽을 두시지 않을 예정이다. 나는 좀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 있다.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요렇게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아, 날마다 더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의 꿀 피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 이거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의 꿀 피부는 저도 정말 부러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제 피부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찍은 영상 보면서, 와, 피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이거 다 조명빨이에요. 저 피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고요. 네, 저 실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화장 이거 되게 두껍게 한 거고, 네. 조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 두 개의 조명이 있어요. 조명을 하나 치워볼게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껐어요. 이 얼굴이에요. 또 하나의 조명은 끌 수가 없어요. 더 이제 너무 초라해지니까 다시 켜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돼요. 이게 조명의 마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조명을 항상 잘 켜놓고, 네, 꿀피부인 척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의 피부는 좋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안녕.